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마스터예요. 오늘은 이제 정말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장할 때 사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꿀팁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공부해봐요. 그럼 수업하러 고고시. 자,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냐? 저번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하자면 Create New는 캔버스 작업 환경을 만드는 창이고요. 클릭하시면은 캔버스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창이고요.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으면은 오픈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단축키는 맥북 버전은 커맨드 O를 눌러주시면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윈도우 버전은 컨트롤 O 눌러주시면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맥북 버전이니까 저는 커맨드 O를 눌러주시고 이미지를 하나 더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 3개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으면 이미지 3개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불러왔고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접 사진을 끌어와서 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여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당 사진 파일이 있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포토샵 처음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에 사진을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사진이 불러와집니다. 여러가지 이미지도 함께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가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동일하게 놓으시면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탭이 나타나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답니다. 이미지를 일단 하나만 불러왔다고 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잖아요. 이미지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해당 메뉴 탭이 있는 창으로 여기 메뉴 탭이 있는 창으로 빈 공간으로 가져가신 뒤 사진을 놓으시면은 이렇게 또 불러와진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파일에 들어가셔서 오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를 쭉 드래그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냥 해당하는 폴더에 들어가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편이고요. 혹시나 사진 폴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한 번 더 해서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게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다고 쳐요. 저는 일단 작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 들어가셔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위치는 정하시면 되시고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시죠. 이 부분은 바로 파일 형식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라는 부분은 포토샵 기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작업했던 레이어, 채널 등 작업된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PNG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색상 정보나 알파 채널을 보존을 하고 있어서 투명한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로고 작업을 할 때 배경이 투명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PNG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JPEG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한마디로 JPEG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 압축률은 뛰어나지만 압축을 많이 할수록 이미지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가 변형이 될 수도 있는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 파일 저장을 많이 하는 형식은 포토샵 파일 자체로 저장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JPEG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PNG 배경화면은 투명색으로 저장하는 방법, 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저장할 때 포토샵을 클릭을 하시고요. PSD로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은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OK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폴더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PSD로 저장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작업에 따라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작업에 맞춰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꿀팁 나갑니다. 포토샵을 저장할 때 단축키 맥북 버전은 커맨드 S 눌러주시면 되고 윈도우 버전은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작업이 저장이 됩니다.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수시로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포토샵 작업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S 윈도우 버전이고요. 맥북 버전은 커맨드 시프트 S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답니다. 메뉴바에서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세이브 S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 꿀팁. 그때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꿀팁 한번 나갑니다.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포맷을 이미지 JPEG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8에서부터 12까지 최상까지 해주시면은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큰 해상도의 문제는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퀄리티를 12까지 하는 거랑 퀄리티를 8까지 하는 거랑 차이는 있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많이 없어요. 12까지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 밑에 보시면은 1.0MB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하지만 8까지 떨어뜨리면 334KB까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지의 용량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해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파일에 들어가셔서요. 익스포트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Save for Web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맥북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화살표 누르고 S 눌러주시면은 Save for Web 창이 나타나고요. 윈도우 버전은요 Alt Shift Ctrl S를 누르시면은 Save for Web 창이 나타납니다. Save for Web 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이 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탭은 이미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요. 오리지널을 클릭하시면은 원본 이미지를 나타나는 창이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용량도 나타나 있거든요. 옵트마이즈를 클릭을 하시면 최적화된 이미지를 보여줘요. 한마디로 용량은 줄였지만 최적화된 이미지에 대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고요. 투업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원본 이미지와 최적화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고 용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포업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와 최적화된 이미지 3개를 보여줘요. 각각의 이미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손 모양 있죠. 손 도구는 손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진을 이동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지를 보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스 셀렉 툴은 있잖아요. 분할 영역을 선택을 하는 도구예요. 이미지에 분할 영역이 있을 때 최적화된 분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돋보기는 한마디로 이미지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포이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 여기 보이시죠? 바뀌시는 거 이미지의 색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아래쪽에 최적화된 작업의 용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우선 제 수업은 누구나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문제 없도록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중간 수업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저만 따라오시면 포토샵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